오늘은 반운영계획서를 작성해 보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 단톡방에다가 이 파일을 하나씩을 올려드렸습니다. 한글 파일을 올려드렸어요. 왜냐면 수기로 하실 분들은 출력하시면 되고 아니면 직접 컴퓨터로 입력하실 분들은 입력하시면 되니까. 아직 내가 여러분들이 반을 지금 맞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걸 써보진 않겠지만 내년에 여러분들이 모두를 맡든지 하게 되면 이것을 분방교사들은 다 작성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보고 어떻게 이것을 기록할 것인지 왜 기록하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잘 아는 대로 반 이름을 씁니다. 각 반의 이름 몇 학년인지 중1, 고1, 초6 씁니다.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이고 교사는 자기 혼자 맡아서 혼자 이름, 둘이 맡아서는 두 명의 이름을 씁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우리 반의 실태 분석인데 우리 반의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가,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상황은 어떤가. 보편적으로 뭐 5명 이내로 맞기 때문에 개인적 상황까지 기록을 좀 하게 되고요. 실태 분석이다. 다음에 실태가 분석되었으면 두 번째로 할 것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1년간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반의 목표를 잡습니다. 자, 반의 목표를 잡았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두세 가지 정도 실천 사항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행을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지도 계획을 써봅니다. 자, 이제 이게 된다면 이건 1년 동안 우리 반이 같이 지향하고 갈 모습이라면 여기는 우리 반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학교 밖에서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활동들은 교회학교를 하면서 같이 한다면 교회학교는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학교로 말하면 특별활동, 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제 나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우리 반의 특색을 잡아보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 나중에 뭐 잠깐 샘플을 보겠지만 성경 일독으로 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전도를 특색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종이접기를 가지고 특색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선생님마다 다 자기들 장기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인형 그으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 선생님들만의 이건 이제 교회학교 시간에는 할 수 없는 영역이고 한 달에 한 번을 만나든지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 월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주별 계획은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뭐 주로 공과나 이런 것들 통해서 뭐 되기도 하지만 나오는데 이제 월별 이 특색은 우리 반만에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서 3월부터 기록을 합니다. 3, 4에서 2월까지 1년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규칙을 제시를 하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약속이죠. 규칙은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하는 약속, 다음에 학생들끼리 학생들한테 지켜달라고 하는 약속 두세 가지 정도 기록을 할 수 있고요. 주중에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뭐 칸이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하는 날짜가 틀리겠죠. 나는 주로 월수 하겠다 그러면 두 칸만 채워도 상관은 없어요. 일주일 칸 빈칸 있으면 다 채우려는 그런 마음인데 다 안 채워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다 채워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반에 아이가 5명이다 그러면 한 명씩 요일마다 전화하는 아이를 이렇게 적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공과를 지도할 때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쪽에는 이제 이게 이제 1년간 생활 계획인데요. 실은 뭐 9월 달부터 하지만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되겠죠. 뭐 교회 행사가 있다. 뭐 예를 들어 복음 집회 있으면 여기다 복음 집회라고 쓰면 되고 야유회 쓰면 되고 찬양의 밤 쓰면 되고 그다음에 교회 학교 행사가 있다. 중등부 야유회가 있으면 쓰면 되고 그다음에 부서 아니 교회 학교는 전체 우리가 하는 것이 뭐 2개 있죠. 하나는 전체 체육대회 하는 거 있고요. 또 교사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쓰면 되고 부서 행사는 이제 중등부, 초등부의 행사를 쓰고 그날 9월 3일 이 주에 생일 맞은 아이들 이름을 쓰면 되고 신방을 하겠다. 이것도 역시 빈칸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생일도 빈칸 다 채우는 거 아니죠. 그래서 해당할 때만 여기다 표시해서 뭐 양현수 신방 이렇게 쓰면 되죠. 공과 지도 교육은 내가 공과 지도할 때도 있고 전체 말씀일 때도 있죠. 그럴 때 내가 담당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 본문을 써놔도 되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양식이 까다롭진 않은데 여러분 선배들 했던 거 잠시 좀 보면 이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3월 2015학년도니까 현재 이 아이들이
고1이죠. 중3? 중3. 이제 중3 아이들이네요. 오영민 자매님, 표누리 자매님 둘이서 이렇게 했다는 상황이에요. 전체 상황, 성도 가정 1명 유빈이, 구도자 가정 2명, 성근이, 창년이 둘이다. 성근이는 2015년도에 상담을 했다. 전체적인 상황 썼고요. 개별적인 상황은 이렇게 썼어요. 연합초까지 다니고, 어디 학교 다니고 있고, 부모가 누구고, 어떤 성격인지. 이렇게. 뭐 이것은 여러분 다 각자 다 달라요. 알겠지만, 개인적인 상황을 썼고요. 우리 반의 목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이 목표고, 어떻게 이것을 가까이 하게 하느냐? 첫 번째, 암송을 해야겠다. 두 번째, 하루에 성경을 3장 읽게 해야겠다. 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떻게 지도할 거냐? 손잡이 파일을 준대요. 성경책과 노트 필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성경책 없는 아이들은 구입해서 주고, 이것은 초등부에서 전체로 구입해 준대요. 그리고 성경 읽기 체크표를 수첩이나 노트에다가 이렇게 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주고, 다음에 그것은 요한복음부터 빌립보서까지 하고, 성경 빈칸 채우기를 하겠대요. 로마서부터 이렇게 해서. 다음에 암송 확인하고,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적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 반의 특색은 신약 일독을 하겠다. 이거 같이 맞물려 있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신약 일독하겠다. 3월부터 요한복음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2월까지 가면 히브리서까지 다 읽게 됩니다. 보니까 계시록이 안 보이더라고요. 어려워서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리 반의 규칙, 교사들의 규칙은 이렇게 하겠다. 학생들의 규칙 이런 것을 세우겠다. 다음에 주중생활지도 다 쓰셨어요. 역시 하루에 한 명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화하는 날은 목요일로 하고, 또 초등부와 교사들을 위해서는 금요일날 하겠다. 토요일날은 전화 또는 방문하겠다. 일요일날 전체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주중생활지도를 하고요. 공과지도는 초등부 공과 계획에 따라서 하겠고, 기타에서 초등부는 3층을 사용하고 단락판을 만들고 노트에다가 이런 걸 써주겠다. 초등부에서 교사 추천 도서 읽기를 아마 하겠다는 거고요. 사진을 찍어서 마지막 분반 시간에 앨범을 전달해서 주겠다. 이게 지금 초등부 5학년의 1년 계획이에요. 이제 여기 2015년도에 보면 여기서부터 쭉 고등부부터 여기 여러분 이름도 있는 반도 있어요. 고등부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유치부, 15년도에 쭉 다 받아서 반을 맡으며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 나갈 것이냐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을 맡으면 그 반 아이들과 1년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반의 실태 파악을 먼저 했어요. 반의 실태 파악. 자, 이제 반 운영 계획서를 작성할 때, 자, 이게 뭐예요? 나타난 게? 내비게이션. 어제 차 운행할 때 잘 써먹었죠? 내비게이션을 딱 켜면, 또 카카오 내비를 딱 켜면 제일 먼저 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할까요? 무슨 위치? 내 위치를 먼저 잡아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잡아야 돼요. 위치 잡지 않으면 목적지를 설정할 수 없어요. 이 내비를 실행하는 게 반의 실태 파악은 내비와 비슷한데요. 일단 내 위치를 파악을 해야 돼. 아까 했던 대로 우리 반의 상황을 파악해야 되고 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이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뭐 하죠? 내 위치 파악을 하면? 그렇죠. 목적지를 입력을 해야죠. 그래야 그쪽으로 가게 되죠. 목적지를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네, 경로를 선택해. 나는 어떻게 갈지, 고속도로로 갈지, 무료도로로 갈지, 빠른 도로로 갈지, 그냥 쾌적한 도로로 갈지. 그 선택하기 옵션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그걸 선택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출발을 하게 되죠. 가다가 경로에 없던 휴게소도 잠깐 들어갈 수 있죠. 가다가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유턴할 때도 있죠. 가다가 식당이 바뀌었대. 일로 다시 방향을 설정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든 것은 초기에 이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출발과 목적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가다가 휴게소도 들어갈 수도 있고 가다가 목적지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거 자체가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획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제일 먼저 반의 실태를 파악하는 건데 뭘 파악하느냐? 우리 반의 상황, 우리 반 아이들이 성도 가정인지 구두자 가정 아이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중고등부 정도 되면 우리 반 아이들이 구원받은 아이인지 아니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아이인지 이것도 파악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또 뭘 파악해야 되냐면 특별히 지도가 좀 필요한 아이들이 있어요. 보통 반을 맡으면 제일 궁금한 것이 아이들은 선생님 누굴까?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누굴까? 이게 궁금해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27명이 명단을 딱 받으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 명단 넘겨준 선생님한테. 누가 좀 더 사랑이 필요한 아이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좀 말썽을 자주 일으켜요? 이제 그 의미죠. 누가 관심이 좀 더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일반적인 아이예요. 대다수가 다 특별한 아이가 아니고. 근데 그 중에는 다문화 가정인 상황 때문에 언어가 아직 유창하지 않은 아이도 있고요. 저희 반 한 명 있거든요. 그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2학년인데 거의 방언 수준이에요. 주어 동사가 막 섞여 있어요. 자기가 무엇은 말을 하는지 아이들끼리도 소통이 안 돼요. 언어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아이들 또는 어디 몸에 신체가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아이들의 개별적으로 좀 특별한 아이들을 있다면 이것을 파악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 아동 기초조사표 같은 걸 내가 만들면 돼. 내가 지도할 때 이것은 꼭 알아야겠다. 생일 알아야겠다. 생일을 적을 수 있게 나눠주고 거두면 좀 편해요. 요즘 이제 학교는 이것도 잘 하지 못하게 해요.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뭐 교회는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꼭 필요한 거 아이들 지도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냥 양식을 못 만들겠다 그러면 양식을 구해다가 달라고 하고 그 내용만 항목만 여러분들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기초조사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활용을 하면은 좋다. 일단 실태를 파악한다. 우리 반의 전체적인 실태와 내가 맡은 아이들 하나하나의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 자, 실태 파악을 했으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될 거냐라는 목표를 잡는 거죠. 목표. 목표를 잡는다는 얘기는 내가 우리 반 아이들 구원을 안 받았다. 그러면 1차적으로 구원받는 게 목적이겠다. 근데 우리 반 아이들 보니까 구원 안 받은 것은 맞는데 성도 과정에서 워낙 복음을 많이 들었다.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해서는 똑같이 구원 안 받았지만 목표가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구원 받은 아이들이라면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성경을 잘 안 읽는다 할 수도 있고요. 또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게 지금 상황은 다 다르거든요. 반마다. 그럴 경우에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어떻게 정하냐면 한 가지 정도면 정하면 돼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까 욕심을 버리시면 좋아요. 한 가지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하나를 나중에 추가할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두 가지가 되면 교사가 막 바빠요. 그러면 굉장히 쫓기게 되니까 하나 정도면 잡으면 되고 인격적인 목표를 잡는 거예요. 뭐 예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지금 유년부 여러분 주일학교를 거쳐왔으니까 주일학교 목표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는 어린이를 기른다. 이게 목표였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교육 철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아이로 길러야겠다. 예수님의 성장 예를 통해서 이렇게 잡았고요. 자, 이것은 이제 아이들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우리 분반하는 장소가 있으면 목표 같은 것을 이렇게 멋있게 컴퓨터로 출력을 하든지 내가 글씨를 잘 쓰면 써가지고 붙여놓든지 해주는 게 좋고 조금 더 이상적인 추구하는 방향 하나님과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 간다. 이게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실행을 이제 해 나갈 거니까 실행으로 가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쓰는데
내가 이를 초등부다 그러면 초등부의 목표가 또 있어요. 초등부의 목표. 또 초등부의 목표가 있다면 교육학계의 목표가 또 있고요. 교육학계의 목표도 있지만 또 교회의 목표도 있어요. 그래서 이 큰 틀을 마치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대한민국 교육의 목표가 있고 대한민국 교육의 목표가 있으면 각 학년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육의 목표가 또 따로 있어요. 초등학교 교육의 목표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1학년 각 학년의 목표가 있어요. 학년의 목표가 있으면 또 각 교과의 목표가 또 있어요. 이렇게 이제 목표의 일궤도라고 하는데 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또 떨어져 나온 반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번에 금년에 이런 학교에서 예배가 중요한 목표를 잡았다 그러면 그거랑 같이 맞물려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별도로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일부 반영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교육학교도 마찬가지고 반도 마찬가지고요. 자, 아까 목표는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자, 실천 사항은 2가지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욕심내면 한 3가지 정도. 그래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될 내용들을 적으면은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아까 학습 목표는 좀 더 추상적이라면 중점 지도 실천 사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는 거예요. 자, 그 예시들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선배들 한 것을 또 이제 파일을 통해서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도 잡았구나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에 그 목표를 잡을 때 중점 지도 실천 사항이 잡을 때 4P라고 해요. 4P. 퍼스널에서 개인적 학생 개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거. 하지만 모여가지고만 할 수 있는 거면 모여지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혼자 각자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구체적인 거. 자, 예를 들어 우리 반은 서로 사랑하는 반이다라고 목표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만나면 일단 웃어주자 서로. 먼저 본 사람이 웃어주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먼저 보고 웃어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잡는 거예요. 다음에 3번째 실천을 가능한 것으로 하자. 한 번 하고 그냥 끝낼 거 이게 아니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거. 이벤트성으로 끝나는 거 말고 전도지 나눠주니 전도지도 나중에 뭐 스킬사라고 할 수, 이걸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아이들이랑 월 1회씩 할 수 있다든지 분기별로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 마지막에 했나 안 했나를 알 수 있는 거. 목표를 잡았는데만 이렇게 잡았다. 친구를 아껴주는 반 이러면 아껴줬나 안 아껴줬나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측정 가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좋은 목표에서 좋은 실천 사항을 정하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 네, 검증할 수 없으니까 했나 안 했나. 자, 예를 들어서 뭐 그 친구를 위해서 일주일에 5분 기도해주기. 자, 이것은 검증 가능해요 안 해요? 물어봐서 알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검증 가능하다. 했나 안 했나 알 수 있다. 어떻게 하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라고. 했나 안 했나 확인할 수 있어. 네. 교회학교 열심히 다니기. 이러면 이게 검증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시작 5분 전에 오기. 이거 검증이 가능하다. 꾸준히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 4가지에 맞춰서 실천사항을 적어본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보통 여기까지는 주일날 만나서 이루어지는 활동 중심으로 적으면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주로 성경과 관련되어진 것들, 또 그 아이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것들 그렇게 잡으면 좋고, 이제 반의 특색이에요. 우리 반만의 색깔. 정지원 하면은 특색이 뭐예요? 나를 특징 지어주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열정. 양현수 하면은 사람. 네. 사람마다 이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내 이름을 떠올리면 그 선생님한테 나 이거 배웠어 하는 거예요. 어제 갑작스럽게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전주에서 내가 초등학교 아이를 가르쳤던 애가 어느덧 나이가 30이 돼가지고 강원대학교 의과전문대학 본과 1학년에 입학했대.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 어느덧 제가 30살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승의 지났는데 이게 카톡을 보내와서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보내면서 초등학교 있을 때 있었던 추억을 떠올리고 그 아이가 우리 집 와가지고
민혁이를 갖다가 땅바닥에 내리친 적이 있었거든요. 애기 이쁘다고 봐주다가 애를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미안해요.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을 쓰면서 아이들 졸업할 때 막 문집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면서 몇 시간 동안 계속 그거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아이들 시험 본 거 그 단원평가 본 시험지랑 싹 묶어줬거든요. 다음에 아이들이 했던 거 하나도 안 버리고 딱 묶어주니까 거의 성경책 이 정도 성경책 두께가를 받은 애가 있어요. 문집이 있고 아이들 1년간 했던 모든 학습지가 다 묶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쭉 넘겨보면서 아 그때 보니까 선생님 그때 제가 꿈을 의사라고 적었네요. 자기 생각을 그때 이제 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의과 전문대학 다니고 있으니까 한다고 하면서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반이 한마음 반인데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선생님 하면 내 이름을 떠올리면 그 선생님한테 내가 뭘 배웠다 하는 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색깔이죠. 교사로서 이제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그런 편지 받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어제는 아이가 뭐 10만원짜리 상품권까지 보내왔어요. 졸업했으니까 김연아법은 안 걸릴 거예요. 자, 뭐 그런 것들이 뭐 선물이 아니라 그 편지를 읽는데 그냥 편안하게 행복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사람, 스승의 날 하면, 그 선생님 하면 그 선생님 통해서 내가 찬양하는 거 배웠었는데, 그 선생님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배웠었는데, 그 선생님 통해서 내가 성경 읽는 거 배웠었는데, 이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그 선생님 통해서 항상 교회에 빠지지 않는 걸 배웠었는데, 그 선생님 통해서 항상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모습 배웠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다 이거죠. 이제 아까 어제 썼던 그 아이가 쓰는 그 카톡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기가 영어 뭐 대회를 나가는데 갑자기 준비하고 있는데 선생님 수업 시간에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서 그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파이팅 해주고 갔대. 나는 솔직히 생각이 안 나.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그 아이는 어떻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벌써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였으니까 17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냐.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달라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통해 달라지려면 그걸 어떻게 잡느냐?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내가 잘하는 거 가지고 해요. 자, 나도 이참에 좀 배워볼 거야 하면서 하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이미 잘하고 있는 거 가지고 하세요. 두 번째, 나는 이거 하면 즐거운 거 있어. 이거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거 할 때 돈 들어가는 줄 모르는 거 있어. 그걸로 하시고. 다음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1년 내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세요. 아까 했던 대로 어떤 선생님은 종이접기를 했어, 종이접기. 그래서 그 벽면을 1년간 거기를 맞춰가는 거야. 그래서, 자, 3월 달에 그 땅을 꾸몄어, 땅. 에덴 동산을 가지고 그 선생님이 1년간 주제려고, 에덴 동산. 1년을 가지고 땅을 아이들과 같이 땅을 꾸미는 거야. 하루 만나서. 뭐 또 교회학교 분만 끝나고 10분, 20분 잠잠히 틈을 내서, 그때가 아마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주중에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반 수업 끝나고 한 5분, 10분 남겨서 그 씬을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나무를 같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나뭇잎 우리고, 그 다음에 꽃을 하고, 그 다음에 새를 그리고, 열매하고, 뭐 이런 것들을 1년간 계획을 가지고 쭉 진행을 한 거예요. 또 어떤 선생님이 나왔는데 2년간 가지고 하고, 하다가 보면 실패할 때도 있어요. 애들이 안 모이고 할 때도 있어. 괜찮아요. 목표를 했다고 해서 100% 달성하는 것은 아니니까. 때로는 120% 초과 달성할 때도 있고, 때로는 50%밖에 달성 못할 때도 있어요. 괜찮아요. 50%밖에 달성 못했다 했을 때 그 사람은 더 많이 배워요. 내년에는 올해 이것 때문에 50%밖에 못했구나. 너무 내가 목표를 어렵게 잡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년에 이걸 좀 돌려봐야겠다. 한 번 해가지고 완벽한 작품을 낼 수는 없으니까 실패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배워요. 성공을 한 사람은 배울 게 없어. 자만은 배울 수 있어. 자만. 교만해지는 건 배울 수 있어. 완벽했어. 하면서 뿌듯해. 이거 이상은 없어. 근데 실패를 하면 뭐가 문제였지? 왜 이렇게밖에 안 됐지? 이것을 통해서 다음에 계획을 세울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이런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하는데 교회학교를 생각을 해봤어요. 유치부
뭐 5, 6, 7세부터 시작해서 5, 6, 7세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3년, 초등부 3년,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 하면 몇 년 총? 15년이 돼요. 15년 동안 아이들이 각각의 하나씩의 선생님들의 장점을 배워본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겹칠 수 있죠? 뭐 선생님들이 겹칠 수 있어. 3배수가 겹쳤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몇 개는 5개는 남아요. 5개는 아이들이 그 선생님 통해서 성경이 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가 됐든 찬양하고 이런 것이 겹쳐서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된다.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내오면서 실제로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선생님들의 색깔을 잘 못 낸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누가 맡아도 비슷한 반응력. 이것은 별로 권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싶어요. 여러분들께 선생님들 쭉 들어온 선생님들 오면 색깔이 분명했던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선생님 통해서 내가 얻었던 거, 그 선생님 아니면 줄 수 없는 거, 이걸 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반은. 나의 아주 독특한 색깔을 여러분들이 줄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좋다. 여러분 무지개가 아름다운 이유는 7개가 섞여 있는 게 아니고요. 각각의 색깔을 내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대신 조화를 이뤄요. 빨간색 옆에가 뭐가 있어요? 주황색 있죠? 근데 만약에 빨간색 옆에 보라색이 있으면 보라색 옆에 갑자기 초록색이 있고 초록색 옆에 노란색이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언밸런스가 돼가지고 굉장히 안 예쁜 색이 나와요. 근데 빨강 옆에 주황, 주황 옆에 노랑 인접해 있는 색깔들이 어때요? 섞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분명한 색깔을 낼 수 있는 교회학교가 그런 모습을 나타냈으면 좋겠다. 초등부의 색깔이 달라야 되고 중등부의 색깔이 달라야 돼. 근데 왜 우리는 초등부처럼 안 해요? 그러면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마치 그 사람 뭐가 같으냐면 중국집 가가지고 왜 여기는 돈가스 안 줘요? 이런 거랑 똑같다. 그래서 그 반만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시를 잘 짓는다 그러면 우리 반 아이들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시를 지어볼 수 있잖아. 그래서 연말에 뭘 낼 수 있어? 우리 반만의 시집을 내볼 수도 있잖아. 그죠? 전 아까 했던 대로 우리 반 아이들하고 문집을 낼 때 제가 국어과 나왔으니까 문집을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작품이 정말 그 순간에 얼마나 열심히 해요. 1시간, 2시간 하는데 그걸 갖다 버리는 것도 아깝더라고. 그래가지고 박스에다가 2박스 정도 해가지고 계속 모았어. 주면은 다 집에 가서 다 버리잖아. 그래가 연말 되면 한 일주일간 그거 이제 분류를 쫙 시켜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정리하고 보면 이제 단어평가 30점 맞은 것도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웃으면서 그때는 30점 맞았는데 찡그리고 화내고 그러지 않더라고. 시험 보는 당일날은 굉장히 속상하는데 2월 달에 가서 30점 맞은 시험 보면 나 있다 이거 못했다 하면서 웃고 있더라고. 추억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정말 풍성하고 다양한 뷔페를 갔는데 전부 다 음식 하나밖에 없다. 정말 암울해지잖아요. 정말 다양하게 여러분들 반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다음에 여러분들 반의 규칙을 정하는 건데요. 왜? 공동체니까 규칙이 필요해요. 혼자 사는 데는 뭐 별다른 규칙이 필요 없지만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꼭 규칙이 필요한데 이때 규칙 많이 잡지 마요. 뭐 규칙 적어라면 우리 반에 10개명 이렇게 잡는 사람 선생님도 있어. 10개명 안 따라해도 괜찮아요. 10개 안 해도 괜찮다고. 꼭 중요한 게 3개만 있으면 3개만 잡고 저학년일수록 많이 잡지 마시고 기억도 못해. 우리 반 규칙이 뭔지는 안 해도 되잖아. 기억도 못해. 그래서 두 번째 긍정적인 표현. 지각하지 않는다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일찍 오는 거.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뭐라고 쓰는 게 좋아요? 사실대로 말하겠습니다. 이게 좋다고요. 자,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보다는 고운 말을 쓰겠습니다. 말을 긍정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이 쓰는 게 좋다고. 보편적으로 이게 부모 중에서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걸리신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빠처럼 술 안 마실 거야. 술 안 마실 거야. 술 안 마실 거야 해서 계속 학습하는 단어가 뭐를 학습해? 술을 학습한다고. 그럼 어느 순간 자기도 술 마시고 있는 자기를 본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술 마시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힘든 일 있으면 운동할 거야. 하게 되면 계속 운동이라는 단어를 학습하고 있다. 나는 아빠처럼 힘들 때 술 안 마실 거야. 이러면 술을 먹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표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에 규칙을 어겼다. 또 규칙을 잘 지켰다. 이것은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약속대로 자꾸 예외를 둔다 그러면 규칙은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규칙은 지키려고 하는 건데 자꾸 예외상 이번만 한 번만 봐준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다른 애들도 나도 잘못해도 한 번 봐주겠구나 이러게 된다고. 흔히 이제 자녀 교육을 할 때 자녀들 아이들의 버릇을 망치는 가장 큰 부모들의 실수가 뭐냐면 이번 한 번만이야 다음엔 안 돼. 이거 아니 한 번이라도 잘못했으면 혼나야 되는 게 혼나. 한 번 용서해주면 두 번째도 용서해주고.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규칙을 만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여러분 신방을 계획을 해야 돼. 왜? 주일날만 오는 거 아니니까. 성경에서 제일 먼저 신방하신 분은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웠을 때 잘됐다 너 한번 보고 방치하지 않으셨다고. 어떻게 하셨어요? 찾아오셨다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있어요. 신방은요. 신방이 뭐예요? 신방? 신방. 아이가 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신방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모두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신방을 가끔 하면서 구두자 가정 아이들에게만 신방하지 마시고 잘 안 나오는 아이들만 신방하지 마시고 잘 나오는 아이들 신방하시고 성도 가정이라도 신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을 때 믿는 가정 아이들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선생님들의 모든 관심이 구두자 가정 아이들에게 다 쏠려 있다. 우리는 소외받고 있다. 라는 이런 불평의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건 아니죠. 아이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친구가 오는 것에 대해서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또 저쪽으로 가지면 다 쏟겠네. 전도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해야 될 숙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누구나 해야 되고요. 세상 가리지 말고 잘하면 잘하니까 어려우면 어려우니까 못하면 못하니까 다 필요한 부분이다. 신방을 할 때 항상 기도하시고 하고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그 아이가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도록 또 특히 믿지 않는 가정 아이라면 그 부모와 이렇게 서로 참 유대관계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신방 일지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들한테 했던 실수 너 뭐 좋아해? 선생님 지난번에 그거 물어봤는데요. 이해가요? 만났는데 야 너 무슨 음식 좋아해? 그러면 이거 갔다 와서 적어놓았으면 그 다음 장소는 야 네가 좋아하는 이곳으로 갈게. 선생님 그때 내가 했던 말 기억하고 있다. 이게 되는데 만나가지고 야 오늘은 뭐 먹을까? 너 뭐 좋아해? 지난번에 말했는데 또 물어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것들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기록을 해놓는 것이 좋다. 이것은 뭐 양식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교사 수첩 같은 데 기록하면 좋고 양식을 만들면 나중에 이 아이가 학년이 올라갔을 때 그 선생님한테 그 자료를 전달해주면 그 선생님은 되게 고마워요. 근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학년에 올라갔는데 그 선생님이 처음 아이가 가서 간 곳이 예를 들어 그 밑에 있던 학년에서 자기가 다니면서 알려줬던 떡볶이 집이야. 선생님 어떻게 여기가 너 여기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훨씬 더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을 빨리 관계 맺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료화 되어지면 그런 시너지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다. 다음에 교사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누구랑 같이 가라? 친구들하고 같이 가라. 자, 친구들하고 같이 갔을 때 얻는 효과가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아이들은 선생님만 달라고 왔을 때보다는 누구랑 같이 아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일단 마음이 편해진다. 두 번째, 교사도 계속 대화를 주관하지 않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할 수 있다. 세 번째, 어쩌면 이게 더 제일 큰 유익인데
아이들은 신방하는 선생님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우리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관심이 없고 또 선생님 어떻게 신방을 준비하고 가는지를 같이 가면서 대화 나눌 수 있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었어요. 그때는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정방문을 가는데 자 도시 선생님 저는 시골에 살았고 도시 선생님이 아가씨 선생님이 우리 동네로 왔는데 시골 길이 찾기가 어려워. 도시길이 찾기가 어려워. 도시 사람은 시골길이 어렵고 시골 사람은 도시길이 어렵더라고. 우리는 다 뻔히 아는 길인데 선생님은 도대체 랜드마크가 없어. 시골은 다 똑같은 집이야. 뭐가 특색이 있는데 기준 잡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막 골목이 다 똑같은 골목이야. 그런 선생님이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랑 같이 갈래? 그러니까 이제 2학년, 3학년 때니까 얼마나 같이 갔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릴 때의 마음 속에 느꼈던 거예요. 전에는 선생님이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와, 우리 선생님 우리 반 그때 한 40명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그 애들을 다 사랑하고 있네. 어렸을 때 마음이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았는데 배우는 효과를 같이 다녀요. 다음에 학원에서도 안 오면 전화해요. 그죠? 교회에서 안 왔는데 연락 안 하면 학원만도 못한 교회가 됩니다. 아이가 빠졌을 때는 반드시 뭐 한다? 전화한다. 아니면 찾아간다. 내일 다음 주에 오겠지 뭐 하고 하게 되면 굉장히 슬픈 일을 만납니다. 이건 우리 교회가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교사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데서 어느 교사 선생님이 했던 간증인데 아이가 한 주 안 왔대요. 근데 깜빡하고 그 주에 놓쳤어. 두 번째 주도 안 온 거야. 그러니까 아픈가? 하면서 가야지 했는데 아이고 오늘 바쁘고 월요일날 가야지 했는데 월요일 또 일이 생겨서 못 갔어. 셋째 주에 또 하나 왔어. 이제는 만사제쳐놓고 갔어. 갔는데 이 아이가 그 2주 동안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 아이가 죽었어. 갔는데 선생님 좀만 일찍 오시잖아요. 부모. 선생님 애가 선생님 보고 싶어 했는데 2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그 아이가 선생님 보고 싶어 했는데 못 간 거야. 그 선생님이 평생 한이 돼가지고 자기 얘기 반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죠. 전화라도 했으면 전화라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가 일반적인 시대는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갔었어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거죠. 휴대폰 지금은 학생들 휴대폰만 갖고 있죠. 그때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집 전화밖에 없었다. 부모들이 교회 나오시는 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집으로 전화하는 게 약간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안 나오면 저도 연락을 하자. 왜 안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저도. 다음에 이제 텔레비 신방하자. 신방의 방법이에요. 텔레비 신방은 예전에 텔레비전을 텔레비라고 했어요. 전라도 사투리가 텔레비. 텔레비의 테는 텔레폰에서 전화 신방입니다. 다음에 레는 레터, 편지 신방이고요. 비집, 방문 신방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해도 괜찮아요. 어느 것을 신방해도 상관은 없어요. 제일 효과 있는 건 그래도 어디예요? 방문 신방이 제일 효과적이에요. 또 요즘은 SNS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손편지 받아본 적 있어요? 많지 않죠? 손편지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1년에 써보시면 좋아요. 제가 초등학교 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10년 넘었는데 방송으로 교내 방송이 왔어요. 교내 방송을 뭐가 하냐면 6학년 몇 반 학생 교무실에서 편지 받아가세요. 편지 찾아가세요. 편지가 들어와서 써놓은 편지니까 그 아이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써놓은 편지였어요. 전교생이 관심 집중. 전교생이 관심 집중. 교무실 편지 받으러 애는 누굴까 하면서 그러니까 그 반 아이들은 더 초미의 관심 그리고 나서 그 선생님의 대단한 선생님 스킬 그 다음 주에 선물 사들고 점심시간 이 아이를 만나러 왔어요. 그러니까 방송 한번 탔지 이 선생님 온다고 하니까 이 반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우 몰려나갔죠. 그것을 예상하고 선생님이 이 아이들 수제에 맞게 간식을 사가지고 갔고 이 아이는 전도는 괜찮아. 이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반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부러움의 대상. 등나무 밑에서 그러면서 그 아이가 교실 올라올 때 바카스를 하나를 들고 왔어요.
우리가 선생님이 그랬대. 야, 내일 담임선생님 하나 갖다 드려. 그래서 바꿔서 하나 드리고 시원한 거. 그래서 그 아이의 선생님 드릴 때 그 표정 얼마나 행복해요. 굉장히 머리를 잘 쓰신 거예요. 좀 지혜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교를 찾아가 보는 거, 때로는 가정을 찾아가는 거, 때로는 가정으로 초대하는 것도 좋은데 쉽진 않아요. 아까 그 아이처럼 와가지고 집안에서 아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거죠. 선생님 집에 방문해봤다니, 거기서 하룻밤 잡았다라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 푹신방은 아주 아이들과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이제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을 만났다.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학교는 이런 일들은 흔합니다. 구원 상담해야 될 상황은. 근데 구원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건 뭐냐면 효심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꼭 구원을 받았다고 확답 받아내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이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구원 상담이라는 얘기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그게 1차고 두 번째 구원을 못 받았으면 뭐가 어려워하는지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에 대한 그냥 그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주를 다 가져갔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를 잘 헷갈려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이들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걸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상담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캠프나 성경학교로 이 아이들을 인도하면 제일 좋다. 왜냐면 캠프나 성경학교, 특히 캠프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3박 4일 동안 분위기 자체가 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많이 차단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중에 만나서 아이들한테 막 서너 시간 계속 얘기해 줄 수는 없거든요. 이 실태를 분명히 파악을 하고 이때 교사들한테 인솔 할 때 이 아이는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학기 안에 구원 상담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5명 정도 되면 3, 4, 5, 6, 7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나가지고 아이 상황 파악을 하면은 좋겠다. 그럼 무엇을 갖다 물어봐야 될 거냐? 그건 여러분 요청하면 자료를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단계별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은 예 아니요 체크하는 것처럼 이것도 역시 하나님부터 성경에서 계속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뭐 여러분 캠프 간 사람들은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계획들 여러분들이 꼭 세워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자, 주중에 어떻게 할 거냐. 자,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뭘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욕심이고요. 주일학교는 무슨 학교라겠어요? 주일에 만도, 주일에 도. 교회학교는 교회학교에서 도. 주일에만 하고 교회에서만 하는 학교는 아무 영향을 아이들한테 줄 수가 없다. 주일에도 하고, 왜? 학교는 쉬잖아.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도 한다. 다음에 교회 밖에서는 당연히 하는 거, 교회에서도 한다. 지난번에 교육의 3요소가 교사, 학생, 성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죠. 두 가지가 빠졌다고. 뭐와 뭐? 시간과 장소가 빠졌다고. 시간과 장소가 빠진 이유는 뭐냐면 이 세 명이 만나면 언제든지 교육이 일어나니까. 장소 불문, 시간 불문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 아까 신방일지 적듯이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놓고 기도하시면 좋겠다. 미니 수첩 같은 거 있으시면 하든지 아니면 요즘 휴대폰 같은 데다가 메모장 같은 데다가 한 컷은 그 아이와 관련된 거, 그 아이와 관련된 이름, 누구 노트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강성빈 노트 해가지고 강성빈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을 거기다 다 적어놓으시라고.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 좋아하는지 알게 된 거. 나중에 만나러 갈 때 확인 한번 딱 눈으로 스캔만 하고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돌아와서 기도할 때도 기도한 거, 기도 제목 가서 한 거 보고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지금은 이제 다 전산화 작업이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자별로 뭐가 있어요? 차트가 있었어요.
주의자 해봤나 차트? 네, 그거예요. 지금도 수기 차트예요? 와우, 너무 멋있겠다. 수기 차트가 다 있었어요. 환자 하나하나마다. 그럼 그 딱 가면 그 차트만 딱 꺼내면 그 환자가 언제 병원 왔고 무슨 병이 있는지 다 알 수 있게끔 적어놓은 차트가 있다. 근데 요즘은 전부 이제 전산화 작업돼서 검색하면 그 환자에 대해 다 나오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다. 근데 내가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메모장을 만들든 아니면 여러분 수첩을 만들든 그 아이 한 명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와야 된다. 잘 정리하면은 이거 다음에 넘겨주면 된다. 넘겨줄 때 그냥 넘겨주지 말고 꼭 밥 한 끼 얻어먹고. 야, 근데 이거 많아가지고 설명해줘야 돼. 밥 한번 사주면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안 사줄 사람 별로 없다. 넘겨줄 때 하면서 그 아이와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꼭 해주시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 매일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서 매일 기도해준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가 하셨던 일들 중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각각 양들의 이름을 불러낸다 그랬어요. 양들의 이름을 불러낸다. 양 15마리가 아니고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의 이름을 목자는 애칭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김춘수 씨가 쓴 꽃이라는 시 혹시 알아요? 아마 시를 다 외우지는 못했어도 이런 대목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너의 뭐를 불러주었을 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어린 왕자에게 있어서 수많은 장미가 소중한 게 아니고 어린 왕자에게 소중했던 그 장미는 어떤 장미였어요? 내가 물을 주고 가꾼 장미. 이게 바로 나와 관계가 맺어진 장미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주면 여러분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어요.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거 대신 이것은 늘 검사용 멘트로 하지 마시고 중고등학생들은 뭐 단톡방을 이용해서 하는 반도 있고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속으로 많이 있는 걸 봤고 또 아이들은 어쨌든 성경을 계속 읽도록 하는 시간 이것을 어떻게 마련해 줄까? 지난번에 강의했던 서성윤 선생님이 익산에서 지도를 할 때 이분은 토요일 날이 바로 이 큐티하는 날이에요. 아이들 때로는 한 집 찾아가가지고 큐티를 지도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한 곳에 모아놓고 그 반 아이들 모아놓고 주중에 큐티한 거 나누는 주일날은 이거 할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던 간증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것만 잘 체크해줘도 주일날은 훨씬 더 아이들과 관계가 깊게 만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여러분들 지금 6월 2일 날이죠? 책 읽는 거 있죠? 뭔 책 읽어야 돼요? 성경에 만든 사람.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읽으셔야 되고. 자, 6월 2일 날은 이 성경이 만든 사람 이 책을 읽고 각자 소감 나누기를 할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인상을 받았는지, 어느 부분이 참 내 마음에 와닿았는지를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1인당 한 3분에서 5분 사이.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면 돼요. A 판정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키워드로 쓰시든지 두 줄만 쓰셔도 되는지 아니면 쭉 독학하면 쓰셔도 좋은지 또 때로는 그 책에서 내가 밑줄 친 내용들 있죠. 이거 참 좋은 멘트다. 그러면 어록이죠, 어록. 여기 나와 있는 그것만 쭉 써도 상관없어요. A 판정을 내야 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한 줄 써도 괜찮아요. 참 좋은 책이다. 이거 써도 괜찮아. 일단 내기는 해. 네, 가죠?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쉐어링을 할 건데 이 기타 사항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키워주는 거다. 자, 프로는 뭐가 다르다고요? 도구도 다르다.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다. 아무 채나 갖다 쓴다? 절대 안 그렇다. 자기만의 맞춤이다. 전에 마라톤 하면 여러분들 누가 떠올라요? 네? 이봉주겠지, 이봉주. 황영조. 우리 영어는 마라토너 손기정도 있겠지만. 자, 전에 그 중에서 제일 못생긴 아저씨가 한 분 계시죠? 이봉주 씨. 이봉주 씨가 좀 제일 안 생기긴 안 생기셨어요. 너무나 애를 쓰셔서.
자,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호롱이라는 회사에서 신발을 맞춰줬어요. 이분의 체격 조건, 이분의 체중, 이분의 발 모양, 이분의 뛰는 모습, 뛰는 스타일, 이걸 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해줘가지고 마라톤화를 하나를 맞춰줬어요. 얼마 들어갔을까요? 제 당시 기억으로 1억 2천 들어갔다고 했어요. 신발 하나가 만 1억 2천이에요. 와.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신고 기록 1초만 단축해도 이게 어디냐. 이거 신고 이 마라톤 신고 1초만 단축해도 이건 어디냐. 박태환 선수, 수영 선수 뭐가 제일 중요해요? 수영복. 어떤 수영복? 물의 저항을 0.01초라도 단축시킬 수 있는 수영복을 맞춰서 맞춤형 수영복을 입어요. 왜? 근데 우리한테는 나 이 마라톤 나갈 거는 신발 그게 사주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죠. 왜? 우리 그 프로가 아니죠. 여러분 프로는 사용하는 도구도 달라요. 아무거나 막 쓰지 않고 내 것이 있어, 내 것이 있어. 전문적인 내가 즐겨 쓰는 것이 있다. 이게 프로야. 되는 데를 막 갖다 쓰면 이미 프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로는 도구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나 수업할 때 프로 정신으로 수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프로 예를 들어 컴퓨터 가지고 수업한다면 컴퓨터 다루는 능력 여러분들이 향상을 시키셔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만드는 이 파워포인트 화면 구성에 하고 10년 전에 내가 만들었던 거 어떤 거 같아요? 보면은 내 스스로 보면 10년 전체를 보면 겁나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자꾸 발전시켜. 왜냐면 이것들도 좀 이 프로그램들도 계속 뭐 돼요?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시라고. 컴퓨터를 주로 하게 되면 컴퓨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그 프로그램 내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익히시라고요. 컴퓨터 말고도 목소리가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몇 개의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인형극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연습하는 거예요. 구현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네? 송윤수 자매님 몇 개의 목소리 내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만나서. 목소리 버전 몇 개 갖고 계세요? 아이 버전, 할아버지 버전, 여자아이 버전, 남자아이 버전. 이런 버전을 여러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뭐 저절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그걸 연습 안 하면 그것이 개발이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은 나는 어떠한 도구를 쓸 거냐. 아까 반의 특색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시라고. 컴퓨터가 됐든 또는 그림. 박경환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그림 그리면서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캄보디아 가서 전체 주일날 설계도 그림 그리면서 설계를 했거든요. 근데 그 보는 성도들이 메시지지만 그림 그리면서 놀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이 저렇게 발전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그냥 준비된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아이들이 쓱싹쓱싹 하는데 그림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새가 나타나고 나무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크로키를 자꾸 연습하시라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할 것인지 도구가 다르다. 두 번째, 반운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구들도 필요하면 준비를 좀 하시고요. 6판은 혹시 들어봤어요? 6판?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있어요. 뗐다 붙였다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 요즘은 6판을 거의 안 쓰고 요즘은 접착 스프레이 같은 거 써요. 접착 스프레이 같은 거. 종이 같은 것을 갖다가 그냥 붙이면 붙어. 이런 것들은 문용환님한테 여러분들 물어보면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의 그런 도구를 갖추라. 미니 칠판 같은 거, 뭐 골든배판, 수많은 칠판 같은 것을 가지고 그러면 할 수도 있고요. 내 스타일대로 갖추시라고. 다음에 책을 구입을 하시고 이런 책들 여러분들이 이런 영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책들을 여러분들이 1년에 적어도 1년에 2번 적어도 2번 여러분들이 상반기 하반기 우리 이제 교사 대학이니까
곱하기 2에서 지금 1년에 4번을 선택을 해서 있지만, 여러분들 책을 좀 더 많이 읽으셔라 라는 거. 책의 가장 큰,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도 많이 선생님들 들었을 거예요. 책은 죽은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는 게 책이죠. 그죠? 이 사람을 우리가 언제 만났겠어? 만날 기회도 없지. 근데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잖아요. 또 책은요, 죽은 사람과도 대화지만, 여러분들 만나보기 어려운 사람과도 대화가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김인환 목사를 초청하기 어렵죠. 여기 있는 하워드 핸드릭스는 더 초청하기 어렵죠. 근데 이분들과 책을 통해서 그분과 대화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책이니까 꼭 도서구입비로 1% 적립. 얼마라고요? 월급의 1%. 용돈의 1%. 현상제 용돈 얼마 공개하기가 좀 그런가? 1%면 얼마야? 나오네 결국 용돈이. 자, 용돈의 1% 모으면 한 학기 6개월간 책 한 권 사해보세요. 현상제 6개월간 용돈의 1%를 모았다. 책 사해보세요. 살 수 있죠. 살 거야 얼마 정도는. 못 사면은 얇은 책 사면 되잖아. 살 수 있어요. 정 힘들면 밀스터 나와서 빌려달라고 합니다. 돈 없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읽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문성을 좀 높여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운영 계획서 여러분들이 세우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반을 맡게 되면 직접 운영 계획서를 세울 수 있어야 된다. 내년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몇 학년 맡을지가 대략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겠죠. 교육학교 여러분들이 반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아까 파일 올려준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써보면 좋겠다. 필요한 양식들을 여러분들 부장교사들이 운영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또 보조교사 역할을 할 거니까 같이 하는 교사들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이제 마지막 분반 운영 마지막인데, 이제는 이렇게 계획한 반을 어떻게 아이들과 1년간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